안녕하세요. 피플비드 CJB 연규옥입니다. 국토의 중심이 충북, 또 충북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 바로 증평군인데요. 이재영 증평군수는 국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을 민선 6기 비전으로 정하고 올해 미래 100년 증평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피플비드 CJB에서는 이재영 증평군수 모시고 2023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CJB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만에 CJB를 통하여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증평군으로서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군 개청 20주년이 되는 올해는 새로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져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군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를 비장한 각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평군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응원과 지지, 성원 부탁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군수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신년 화두를 우공이산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원래 그 우공이산은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고사성어 중에서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긴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비록 출범은 20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엄청난 역사성과 그다음에 문화성이 존재해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의 그런 잠재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을 해 나간다면 증평군 발전에 충분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 한 발 좌우 돌아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증평군 반드시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우공이산을 우리 사자성어로 정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성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뭐 취임하신 지 이제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뭐 지난해도 그렇고요. 올해 초까지 좀 주요 성과들을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벌써 7개월 훌쩍 지나버렸는데 네. 그동안에 참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 측면을 살펴보면 네. 저희 군이 참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아래에서 그동안에 그 예산 규모도 굉장히 작게 출범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산 구조율을 보면 일반 예산 재원이 교부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자주재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교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보통 교부세가 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동안에 괄목할 성장을 이뤘고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소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이 예산의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세가 600억에서 823억까지 올랐거든요, 지난해에. 네. 네. 보통 교부세가 약 200억 가까이 한 30% 늘은 것은 네. 아마도 증평군 예산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굉장히 큰 성과가 돼서 이것은 올해에 저희들이 미래의 비전을 여러 가지 닦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평이 그 여러 가지 20년 되다 보니까 네. 우리 경찰서도 없고 또 교육지원청도 없고 또 법원이 없습니다. 등기소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증평의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네. 이분들이 매번 아무것도 아닌 법인 인감증명 떼러 서류 떼러, 네. 멀리 가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지난해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법원 행정처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서 네. 그 무인 민원 발급기를 아. 우리 민원실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그 네 가지 종류, 뭐 인감증명이나 납세증명이나 여러 가지를 그 등기소에 가지 않고 민원실에 와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실행을 해 나가는데 또 하나 또 큰 것은 저희가 투자 유치를 불과 6개월 만에 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네. 우리 넥스플렉스라는 그 반도체 그 회로 만드는 우리 저 PCB 동판 만드는 회사 2천억 우리 투자 유치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돼서 우리 그 오스템 바이오라는 회사하고 500억 네. 투자 유치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네. 모 기업하고 1,500억 투자 유치 성사했고 네. 지난번 투자 유치 설명회 때는 약간 4,200억 넘는 투자를 네. 이뤄냈습니다. 네. 그래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불과 뭐 6, 7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의 증평군의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저희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농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스마트 영농 기술, 우리가 증평군은 규모로 승부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스마트 영농 기법을 도입한 이러한 영농 시스템을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우리 기반을 마련했던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포츠 관련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좀 안정된 기반 아래서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스포츠 테마파크 여러 가지 뭐 구장도 만들고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기반을 마련했던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성과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사실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성과들도 많습니다. 또 평가들도 참 좋은 평가들 많이 받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 공감 행복 증평 밴드 이게 이제 국민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민원 처리 건수가 이제 300건이 넘었다. 네, 정말 그 밴드를 통해서 아마 뭐 국민분들이 너무나 이제 속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특별 교부세 68억 원, 또 충청북도의 특별 조정 교부금 58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중에서 교부세는 여러 가지 그 뭐 지표도 있고 또 그냥 뭐 이렇게 무조건 대든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하고 아주 굉장히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서 사실상 그 저희들 대부분의 현안 사업을 특별 교부세로 많이 해결을 하는 그러한 성과가 나타났고요. 그것은 바로 그 중앙부처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담당하는 그 네. 부서에 있는 분들과 교감을 많이 했었던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까다로운 겁니다. 네, 네. 그 면적, 인구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서 이걸 대비해야 되기 거기에 때문에 맞게- 사실상은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뭐 인구가 뭐 갑자기 늘는 것도 늘릴 리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특별 교부세 우리 보통 교부세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고 또 보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교부세를 사실은 600억에서 823억까지 늘린 거거든요. 네, 네. 한 29%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우리 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의 실무진들 또 우리 간부진들 네. 이분들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처한 여건을 충분히 피력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결과인데 사실상 행안부에는 장관님 빼고는 다 만났습니다.
장관님도 일정이 어려워서 못 만났고 네네. 만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네네. 그 실무진서부터 차관까지 다 만나서 저희들이 처한 여건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이 다행히도 이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로 이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바로 비결이었군요. 진정성 있게 또 아마 가서 얼마나 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확보한 그 특별기부세 27억 원은 이제 어디에 좀 사용될 예정인가요? 이런 특별기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스포츠 테마파크, 종합운동장 네. 뭐 이런 쪽에 뭐 도로 닦고 이런 데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쓰면 되는데 이제 보통 기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 재원으로 그냥 흡수가 되니까 네. 약 한 200억 넘는 예산이 이제 보통 기부세로서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저희들 복지나 아니면 저희들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선 거기에서 가장 기틀이 될 만한 사업들을 골라서 여기 사용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3년 증평군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공약 사업도 확정을 했고요. 또 이제 지난해 조직 개편도 있었습니다. 2023년 증평군 어떻게 좀 꾸려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지역이 증평군이 상대적으로 젊은 군입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실제 그냥 말로 돌봄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나 또는 관계자들이 할머니도 될 수 있고요. 할아버지도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실제 진짜 필요한 부분을 돌봐주는 이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도 구축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것들 해서 돌봄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또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좀 더 강하게 지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산업을 이끌어내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를 통해서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도 저희가 좀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이고요. 네. 농업 관련돼서도 우리 스마트 팜을 비롯한 스마트 영농 그다음에 저희 지역이 20년 이제 군청으로서 네, 개청한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이 증평의 확실한 정체성이 아직까지도 뭐라고 부족하다.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네. 증평을 확실하게 정체성이 있고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가령 뭐 추선산성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증평의 정체성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군정의 저희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이제 중점 사업들을 많이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짚어볼 텐데요.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증평 그 민선 6기 1호 공약이 바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구축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지역이 어린아이들도 많지만 또 네. 생각보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그동안에 네. 활용을 못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했을 뿐인데 예를 들면 우리 시설이 네. 우리 작은 도서관이나 또는 마을회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시설들이 그동안에 돌봄으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형태의 시설들인데 그냥 놀고 있거든요. 네, 네. 우선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돌봄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네. 거기에 전문 인력도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돌봄의 프로그램도 즐기면서 네.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것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은 인성까지도 길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해서 네. 제대로 된 그 시설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가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서 돌봄 기능을 입혀서 돌봄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4개
도서관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12개 작은 도서관 모두 다 그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또 거점 센터를 구축을 해서 네.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 또 전문 인력들의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나 또 다양한 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돌봄 관련돼서 뭐 드림스타트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문제점이 또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것들인지 파악을 해서 좀 통합 조정을 이뤄서 실질적으로 돌봄이 그냥 말로 돌봄이 아니라 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네. 또는 아이들을 기르거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쵸.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돌봄을 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작은 도서관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이 없는 돌봄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증평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살리기와 또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복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차별 없는 복지 혜택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지역이 이제 생각보다 그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한 83.9%라면 거의 도시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한 것들이 꽤 많이 많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그 휠체어도 아닌 그 보행기를 끌고서 요즘에요. 네, 다니시는 많이. 게 꽤 많습니다. 네. 근데 10cm의 벽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보도와 인도 또는 그 횡단보도에도 그런 벽 때문에 단차가 좀 굉장히 있으니까. 네.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증평 지역은 10cm의 벽도 없애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한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복지에 시작을 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에서는 소외됨 없는 형평성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가령 그 재재인의 특성도 파악을 해야 되고 네.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의 여건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본 조사를 통해서 우선 우리들이 갈 방향을 정해서 그 다음에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시책들을 펼쳐 나갈 겁니다. 애석하게도 증평 같은 경우에 한 4년 전에 우리 여러 가지 그 뭐 모자 사건이나 이런 걸로 네, 인해서 네. 그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 지역은 그 도시화율이 높다 보니까 네. 배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관내의 곳곳을 매일 수십 번씩 다니시니까. 떠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 소방서와 네. 경찰서와 합동으로 같이 협약을 협력을 해서 맺어서 네. 이분들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하시고 신고가 되면 즉시 우리 그저 한라인이 돼 있어서 네. 119가 경찰서가 출동하는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군에서 자체 발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제 360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아마 이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들을 조금은 더 헤아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소외된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는 어느 정도 징후가 보입니다. 미리 주시는 우리가 거 보는 조금만 건데. 네.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스 미납이 된다던가.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이 제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우편물이 가득 쌓인다든가. 쌓인다든가 네, 여러 가지 그러네요.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 이 360도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나치다가 보시면 즉시 연락을 주시라. 네.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넘기지 지나치지 말고. 마시고 네.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즉시 가서 안위를 살펴보고 네. 어떤 일이 있는지 조치를 해드리겠다. 아. 이런 취지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이제 열심히 또 잘 협력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경제 분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앞에서 올해 이제 미래 100년 증평의 초석을 마련하겠다, 또 이런 뭐 포부도 밝히셨는데요.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어차피 지역이 건강하려면 네. 또 지역이 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산업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저희들은 증평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이점과 장점을 통해서 지난번에 3가지 산업을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일 먼저가 바이오 산업이고요. 바이오. 그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네.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바이오 산업 그러면 대부분 약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총진기를 만들고 이런 이제 의료 기기를 만드는 네. 이런 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에 있어서도 그 소재 산업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세포를 연구하는 또 이런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저희 지역이 다행히도 우리 교통대가 바이오 관련돼서 네. 그 소재 산업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는 GMP 시설까지도 갖춰져 있는 이러한 아주 그 굉장히 괜찮은 네. 그 우리 지식산업센터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분야의 SD 바이오 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바이오의 소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는 것 하나 우리 전략적으로 네. 선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요즘 잘 이제 얘기되는 반도체 부분에서 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야 뭐 어차피 우리나라가 저기 세계를 시장 석권하고 있지만 네. 비메모리 분야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보면 K 반도체의 K 벨트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저기 기업을 길러내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계획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역이 2차 전지는 상당히 집적지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네. SK IE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네. 2차 전지의 분리막을 생산하는데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여기서는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 때 네. 그 파우치가 그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못해서 애를 먹었을 때 아예 독자적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냈고 지식재산권도 획득을 한 그러한 쾌거를 거뒀는데 네. 이런 기업들과 연계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제대로 길러내는 거, 이렇게 해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이것을 저희들 전략적으로 산업으로 이끌어낼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항공우주 산업과 네. 그다음에 양자기술 산업도 굉장히 두각을 미래에 나타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자기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컴퓨터 하나가 그 50억 배 이상 그 연산 속도가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미래 산업으로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철도와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네. 다행히도 증평을 기반으로 네. 한 5개 정도가 철도와 관련된 아주 큰 프로젝트들이 사업들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우선 먼저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사업. 네. 이게 증평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주공항에서 증평까지는 충북선 고속화 구간입니다. 네. 고속화가 되게 되면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기차들이 모두 증평까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충북선이 고속화되면 증평역을 개량을 하든지 다시 짓든지 해서 증평역을 역세권으로 제대로 키워내는 것. 이것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그
철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제가 뭐 여기서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미래의 전략산업을 우리가 제대로 끌어내야 지역이 산업적으로 건강한 이런 것이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산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갖춰내는 것 그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스타트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또 거기에 자금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펀딩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시스템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네. 그다음에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 사업화와 그다음에 시제품 연결하는 것까지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기업이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네.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서 이게 이름이 있네요. 빅. 그러니까 네. BIG. 그러니까 바이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앞에 이제 알파벳을 따서 예. 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요 산업들이 잘 육성이 되면 정말 뭐 100년 미래 먹거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농업 무인 자율화 기반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농업이 이제 증평군의 새로운 역점 사업으로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 무인 트랙터를 농 작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되나요? 예, 됩니다. 네네. 일정 규모의 우리 여러 가지 GPS를 입력하고 하면 네. 사람이 없어도 트랙터가 작업을 합니다. 정말 자동화 시스템이군요. 예, 자동화가 됩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네. 지금 시범 사업으로 3년간 추진할 것이고요. 네. 또 드론 방제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뭐 전봇대의 그 전기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드론으로 네. 우리 비료도 살포하고 씨앗도 뿌리는 이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론 방제를 하면 네. 일반 우리 사람이 일일이 비료를 다. 살포하거나 또는 농약을 주면 네. 약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이 네. 1분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론으로 그건 도입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그 벨포레라는 에드팜 네. 특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저희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사실상 벨포레가 이제 에듀팝이니까 네. 영농과 관련된 교육 연수 체험을 하는 게 테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공적 기능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네. 그 에듀팝 올라가는 노암리 일대를 스마트 팜 빌리지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스마트 팜으로 영농도 하고 네. 그다음에 창업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스타트업에 자기들이 직접 한번 종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자신을 얻고 기술을 습득해서 실제 스마트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요 시스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바로 맞은편에는 그냥 그런 영농뿐만이 아니라 체험하고 관광하고 네.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요 농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한 스마트 영농 마을로 기를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도안 지역에 옛날에 오래된 폐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폐농협 창고를 우리 스마트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그 스마트 영농을 체험하고 그 일대를 주거 시설로 뭐 카페도 그다음에 우리 편의 시설도 네. 여러 가지 운동 시설도 넣는 이러한 그 체험 마을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팜 관련돼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도안 지역도 활성화되고 저희 지역이 규모를 뛰어넘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이 스마트 농업을 활용한 뭐 체험이나 뭐 교육도 있고 또 사실 이제 젊은 분들 요즘에 이제 농업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가서 또 체험을 해보시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내가 도전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네. 한 3년 정도 그런 스타트업에 종사를 해보고 네. 자신이 생기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길러낸 청년 농부들은 네.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5년이나 10년 정도를 머물도록 그래서 영농 활동을 반드시 증평 지역에서 할수 해야만 있도록. 된다는 조건으로 그렇군요. 추진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저희 지역이 더 젊어지는 그쵸. 또 젊은이들이 이제는 농업에 우리 뭐 제조업 이런 것보다도 네. 훨씬 더 이 생각이 전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이었습니다. 2월 23일이었는데요. 이제 군단위 지역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는데 증평군의 어떤 장점들을 좀 피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투자유치 성과는 어땠는지 좀 네.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증평이 참 애석하게도 네,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아닌데 네. 그런데 기업인들이 증평 그러면 공장 지을 땅도 없는 군 이제 이런 작은. 색이 네. 인식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증평군 면적이 81.8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81.8 평방킬로미터 전체가 국토의 여러 가지 이용 가능성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저희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네. 자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즉시 개발 가능한 땅 전체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저희 지역이 가용 면적을 그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거라서 네. 여의도 면적의 22배, 여의도의 22배. 네. 22배가 많은 공장 순수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 겁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땅으로서도 충분히 있네요, 부지가. 네. 충분한 게 아니라 넘칩니다.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증평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력 공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일할 지역이 사람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청주권과 10분 내에 도달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대학들이 배출해내는 인력을 저희 지역이 흡수하면 거의 청주 지역과 증평이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청주에 있는 우리 충북대, 서원대, 청주대, 심지어 교원대까지도 네. 저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우리 학생들, 젊은 인력을 공급받는데 아무 문제 없게 시스템화 할 것입니다. 이미 네. 청주대하고는 협약이 끝났고 네. 서원대, 충북대하고도 계획이 되어 있고 교통대하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기업들이 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물류입니다. 그런데 물류는 사실상 이거 인위적으로 갖춰줄 수가 없는 것이 네. 거리가 멀다면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다행히 청주공항이 7, 8분 내에 도달 가능한 네.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산업이 옛날에는 배를 통해서 중호장대형 산업이 위주였었으면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경소단박형 가볍고 작고 이런 산업들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가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청주공항이 군사공항인데 이것이 물류 거점공항으로 언젠가는 됩니다. 반드시. 국토부의 그런 방향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증평 지역이 물류로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될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정주 여건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굉장히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군 단위 지역에서 유일하게 증평군은 스타벅스가 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저는 처음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네. 스타벅스가 역시 거기에 스세권이라는 일정한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모여들고 이 사람들의 편의시설이 갖춰 있느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 지역이 정주 여건은 이미 저희들 뭐 아파트나 또는 지속시형 아파트나 여러 가지 그 거주 시설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 네. 이러한 편의 시설들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과 그다음에 수영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설도 확충하고 또 몇 개소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주 여건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우리 저 수도권에 가서 아주 전략적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네. 그 군단위 지역으로 처음으로 수도권 그것도 여의도 한복판에 가서 네.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네. 그 300석 기업인들 꽉 채웠고 이분들이 그 우리 설명회 끝나고 네. 증평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다. 자기들 하겠다. 투자하겠다. 네. 계속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하고는 지금 성사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 이것이 주요를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적인 활동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뭐 인력 공급, 또 물류, 이제 정주 여건 이렇게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요건들이 이제 증평군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득이 되는 부분, 뭐 혜택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뭐 증평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장점 이외에 네. 이제 기업들이 생각보다 뭐 돈을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바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주 불편한 요소들이 없는 지역을 선호합니다. 네, 네. 무엇이냐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주차가 좀 원활했으면 좋겠다. 네, 네.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네. 우리 기업을 위한 그러니까 교통도 흐름도 또는 그 눈이 오면 눈도 제때 치워주는 네.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되게 사소한 건데 사실은. 예, 사소한데 네. 기업들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이런 활동들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 이것을 집약해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인프라 네. 뭐 인력 공급, 물류, 그다음에 정주 여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오신다면 그날로 바로 저희 국민으로 대우를 해드립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저희들 SD 바이오 센서가 공장을 준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네. 저희도 굉장히 짧게 절차를 좀 가능하거든요. 간소화시키고. 예, 네. 간소화시키고 규제도 완전히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자세로 투자 유치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증평군을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지사께서 올해를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원년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증평군도 이제 이와 발맞춰서 관광벨트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증평군이 생각보다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네, 네.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갖춰져 있는 시설들 벨포레, 그다음에 자고산 휴양랜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벨포레에서 자고산까지가 정확히 30리. 30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중요한 자원들을 엮어서 네. 제대로 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프로젝트를 입혀서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로 벨포레의 지질 생태 과학관을 넣어서 네. 거기 그쪽에 보면 연암저수지 쪽이 우리나라 지질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표변 지역으로 이미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지질 생태 과학관을 통해서 네. 지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입혀서 거기에 우리 지방 정원도 꾸미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지질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입힐 겁니다. 그래서 연암저수지를 공원화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네. 저희도 조금 내려오면 추성산성이 있으니까 네. 이 추성산성은 사실 증평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한성 백제 때 흙으로 쌓아진 성으로서는 한성 이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만 흙으로 쌓아진 토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지역이 얼마나 그 사람이 살면서 번화했는지 그 추성산성 밑에 있는 시화마을은 네. 조선시대 때 공납제도의 표본이 돼서 모든 조선시대의 팔도의 여러 그 공납제도는 우리 시화마을에 있는 공납제도를 본떠서 해라라는 교지가 있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성산성을 제대로 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복원도 하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우리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네.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저희들 어린이 그 자전거 공원이 있는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자전거 공원에서 체험도 하고 네. 바로 인근에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안전과 관련돼서 어릴 때부터 이미 우리 뭐 생존 학습을 좀 통해서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런 것을 미리 거기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도 거기다가 구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올라와서 마지막 좌구산을 지금은 시점과 종점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 좌구산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시점과 종점을 하나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차를 타고 와서 한 군데에서 내리면 네. 거기에서 산책을 하든 다 한 바퀴를 돌아보고 결국엔 다시 오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돌아오시는. 있게끔. 그래서 중간중간 물도 마실 수 있는 편의 시설도 갖춰주고 네, 네. 그다음에 의자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도 곳곳에 배치를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구산 휴양랜드를 마지막으로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우리 30리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증평군에게는 매우 좀 특별한 한 해잖아요. 네. 이제 개청 20주년인데 이제 이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시던데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특이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네. 저는 뭐 사실 이것을 이벤트로 그냥 끌어가기보다는 네.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거기에 관련된 뭐 토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8월 30일 정도에는 증평군 미래 100년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비전 선포도 겸해서 네. 할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SBS 동상이몽2 프로그램도 네. 우리 개청 20주년에 맞춰서 이미 지난 이틀 전부터 네.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군요.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박군하고 그 부부가 빈집을 활용해서 네. 살아보기, 1년 살아보는 네.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촬영에 들어가서 네. 아마도 조만간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뵐 생각으로 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들 또 하나는 20주년 맞이해서 증평이 좀 국제적으로 네. 제대로 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그 바이올린 아주 바이올리니스트. 예, 아주 제대로 된 아주 엄청난 대가입니다. 네, 네.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함께 와. 증평에 와서 네. 1박 2일 공연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1박 2일이요. 예, 그래서 2번 공연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국제적으로 저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겁니다. 또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서 네. 예, 그런 축제를 통해서도 우리 20주년의 의미를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뜻깊은 공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 네. 장효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어렵지만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네. 그런 아주 제대로 된 공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 그리고 증평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 국민 여러분, 우리 CJB 시청자 여러분, 증평군은 이제까지 가벼이 끌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스스로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이뤄내고 혼과 열과 성을 다해서 증평군도 만들고 증평군의 발전을 이뤄내셨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이 저는 군 개청 20주년이 되는 금년도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에너지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공직자 그리고 우리 증평 군민들께서 힘을 합쳐서 증평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사업들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증평은 세계 속의 증평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동안 증평군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진짜 헌신적으로 기여를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지금의 증평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마음 한몸으로 똘똘 뭉치시는 이러한 또 하나의 열과 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함께 증평군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확실하게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중심의 증평, 또 변화하는 증평의 모습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플비드 CJB 오늘은 이재영 증평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행정과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을 통해 살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피플비드 CJB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